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꽤 될 거예요. 아침에 7시 반에 딱 출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모두 발언은 무엇을 할까? 이러면서 딱 생각을 한 다음에 적습니다. 수첩에.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지는 않죠. 문장을 만들죠. 요약만 하죠. 아니요. 만들어요? 그대로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조절 때문에. 이게 그거거든요. 보통 4, 5분 정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있잖아요. 수첩으로 4페이지를 적으면 4분입니다. 아니 4장. 그러니까 1, 2페이지에 1분. 그래서 보통 3장에서 4장. 그러니까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를 적습니다. 그래야 4분 안팎으로 하거든요. 내가 최고위원들 발언을 이 팟캐스트에 항상 똑같이 올려줘요. 네. 앞에 좀 깨끗하게 좀 쳐서. 네. 그럼 시간에 이렇게 배분이 그래프에 쫙 나와. 네. 이제 그 중에 멘트가 제일 긴 사람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보통 7분 정도 합니다. 평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도 한 5분 정도, 4분, 5분. 저는 4분 안팎. 4분, 5분.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한데 서영교 최고는 항상 길어요. 박찬대 최고도 좀 길지 않습니까? 박찬대 최고는 서영교 최고보다 좀 낮아. 한 6분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서 적거든요. 문장으로 그냥 적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시간 조절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긴 편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짧고요. 고민정 최고도 짧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 준비하는 거 일주일에 3번. 네.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창작의 고통을 느끼죠. 진짜. 왜냐하면 주제 선정을 매번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하죠. 근데 요즘에 우리 의원님은 영상을 많이 틀대요. 테스형 한번 틀었고요. 자. 이게 며칠 전에 한 거거든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환영합니다. 무운을 빕니다. 그대로 쑥까지 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 조선일보도 걱정스러운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는 않는 일이다. 이게 적어갑니다. 아하. 네. 이게 매번 생중계 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가 좀 실수만 하면 팩트체크 당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안 됩니다. 팩트체크가 안 됐다. 그럼 예를 들면 11개다. 그러면 11개인지 12개인지 10개는 잘 몰라요. 그랬더니 10여 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10여 개. 그리고 이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매일 편지를 썼었거든요. 근데 가장 잘 쓰는 편지는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이 대화하듯이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모두 발언 같은 경우도 청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라는. 그 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쓰는 거거든요. 그럼 막힘이 없이 술술 넘어가죠. 역시 글쓰기 방법입니다. 역시 정청래 최고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정치인이야. 적을 원수로 만드는. 네. 불교계를 내 걸로 만드는. 자, 그런 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치는 경륜도 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진관사도 가고 요즘 스님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좀 보람을 좀 느낍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갈 때 돈 안 내잖아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또 꼭지는 제가 딴 거니까. 네. 그 추석 때 고향 내려가가지고 선운사를 갔어요. 선운사. 근데 그 입구에 입장료 무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가족들이랑 10명 같이 갔는데 정청래 이거 정청래 의원이 해낸 거다. 그 선운사는 이제 경우 스님이라고 주지 스님이 계신데 제가 불교 문제 생겼을 때 맨 처음 방문한 게 이제 선운사예요. 근데 선운사가 이제 평지 입구로 쭉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프랜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야. 정청래 의원직 사퇴하라고. 근데 그 스님하고 또 아주 친하게 됐죠. 자, 이 시대의 참 불교인. 제가 또 불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성탄절에 또 석탄절에 거의 만능이시다 이렇게 보고. 자, 여러분 정청래 TV 여러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정청래 TV 25만 됐나요? 1등이 이재명 대표, 2등이 정청래. 차이가 근데 한 3배 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이슈,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구독자가 확 늘어날 때 대선 때 한번, 그리고 영장 기각되고 나서
하루에 막 10,000명씩 붙는데 네. 아 이게 민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이슈의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곤란한 이슈에도 분명히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찬 반 중에 자기가 반을 먹든 찬을 먹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슈의 중심에 항상 비켜서 있잖아요. 그러면 존재감 없는 맞죠. 무명 정치인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 그런 국회의원들 너무 많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 모르는 분이 왜 이렇게 많어? 네. 168명 중에 한 50여 명은 이름을 잘 몰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시기니처가 있어. 팟캐스트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들어요. 최고위원들은 다 알죠. 누구누군지. 네. 근데 사회 보는 사람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네.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이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목소리가 알려진 사람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던. 지금은 김윤덕 사무부총장이 사회를 보고 그 전에 박상혁 사무부총장이 사회를 봤죠. 그 전에 저 이해식.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해식. 그 전에 김남국도 꽤 봤던 걸로 기억해요. 김남국도 이제 미래부총장 할 때.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야, 근데 네. 시작하자마자 동시 접속이 9,200이네요. 9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만. 저기 정책도 최고 보니까 그 25만 명? 네. 사실 근데 이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은 정책도 최고는 좀 다른 정치인들이랑 다르게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간혹 라이브하고 네. 이제 그냥 웃긴 거. 뭐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근데 그 나름대로 그런 친근성 높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냥 대선 때 370만 나온 그 쇼츠가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제 차를 보니까 너무 먼지가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아 여기다 1번 이재명을 쓰면 다니면서 재밌겠다. 그래서 그냥 1번 이재명을 썼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370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짜장면 먹다가 젓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젓가락도 1번이네. 면도 1번이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 어쨌든 여러분 정책도 최고 채널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구독자 수의 어떤 그 심리적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 같은데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돼. 그러면 진짜 일단 SNS 활동 안 했나 보다. 네. 인기가 없나 보다. 뭐 이런 차원 아닐까요? 그러니까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잖아요. 그럼 눈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SNS는 맞아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죠.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SNS는 소통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한 거지 않습니까? 예. 댓글 쓰는 사람이 댓글러지만 네티즌이지만 국민이에요. 국민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대중 정치인은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SNS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걸 활용하지 않는 정치인은 자기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SNS를 활용하다가 SNS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경륜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끝내면서 저한테 제대로 타격만 하면 되는데 SNS 하다가 SNS로 망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음주 시에는 음주 운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주 SNS도 안 한다. 술 먹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빌미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SNS로. 그래서 그거를 촌철살인으로 임팩트 있게 톡 쏘는 건 쏘는 건데 책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썼거든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적은 윤석열이다.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된다 그러는데 혁신의 첫 핵심 포인트는 김건희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이다. 지금 뭐 슈퍼이크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네. 지금 이번 주가 네. 슈퍼이크. 알겠습니다. 자, 히스최님, 포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고 땡큐. 자, 미아킴님, 새날가족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대현 TV님, 김대현님 감사해요. 또 오셨네. 양문석 박사님, 정청래 의원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답답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이다 발언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 총선 꼭 승리하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대현님 감사해요. 김대현님은 특별히 제가 애정하는 이유가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네. 근데 유튜브 하세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계속 네. 지켰던 바로 그 의리 있는 바로 그런 분. 에스프레소 유튜브님 복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갑자기 양무석 박사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결방한 적이 없어서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오늘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단체방에 올려놓기까지 했는데 전화해 볼까요?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번 주에 지우님, 푸나님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제발. 지우님. 원래는 이 방송 오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정청래 제구가 계속 하자고 우긴 거야. 랄랄랄. 그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헬로우. 왜 새날 안 오나? 안 하는 날이 어딨어? 안 한 날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안 해? 지금 생방송 중인데 스피커 보면 켤 테니까 사과하세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요? 예. 그런데 나 몰래 두 사람이서 지금 살짝 방송하는겨?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디프리 때 네. 오늘 방송 내가 한다고 하자고 그랬잖아, 했잖아. 오늘. 디프리 지난주에 안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번 주 방송을 무조건 한다 그랬어. 네.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자 그래요. 단텔방에도 올려놨잖아. 아, 그렇습니까? 단체방을 왜 안 봐요? 단체방 쫓아낸다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안 와서 고기는 미안하겠지만 난 더 좋아. 뭐 그렇겠죠. 네. 없이 혼자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시비 걸어줄 사람도 없고 네. 반박할 사람도 아니, 지금이라도 없고 오세요. 혼자서 할수 네. 있고. 음. 저는 안산입니다. 날라가도 그 시간에 저는 도착 못합니다. 안산에 안 살아서 얼마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온다 이거죠. 네. 예. 그럼 사과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정청래 최고 혼자서 또 오늘 원맨쇼 하는 그 불쾌감들을 여러분들을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저번에 이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최고가 방송 하자고 우겨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 잘못한 거네.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공장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지. 네. YTN이 안 쉬는데 26일 근데 오늘 왜 쉬는 거예요? 뭐 그런 거보다 쉬고 싶어 하니까 그냥 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네. 저는 방송합니다만. 네. 너무 쉬다 보면 사람이 쉬게 돼요. 맞죠, 그렇죠. 그 네. 사람 쉬어가지고 못 먹어요 이제 쉰내나고. 네. 자 시작할게요. 네. 아이고 신소리하다가 20분 지나갔어. 댓글창이요. 양문석 사퇴하라. 사퇴. 자, 다음에 조영만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일요일 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죠. 김관섭 나와가지고 이관섭인가? 일요진단 KBS 나와가지고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겠다 저런 식으로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건데. 네네. 지금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나 뭐 저 비대위원장 뭐 한다거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간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우선 저게 이제 밑자락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할 거지 이렇게 할 거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게 되거나 또 그것이 기정사실화되거나 고정관념화되면 그걸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고 이제 언론이 몰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차단하는 거거든요. 미리 선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지만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서 한동훈이 무슨 혁신이야? 이걸 계속 해야 되고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걸로 우리도 계속 밑자락 선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 친 윤석열인 언론들은 어떻게든지 띄워보려고 엄청나게 용을 쓰는 네. 그 시점이에요. 이럴 때 저쪽의 지지율이 한 1, 2%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또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것도 이제 기사에 나던데 한동훈 띄우기가 눈물겹다. 오늘 중앙일보 했는데 지지율 오르고 내리고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민주당을 앞지른 것도 아니고 리얼미터에서 좀 붙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동훈 효과는 없다. 김건희 특검을 받고 윤석열을 밟고 이기면 혁신 의미가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거 아니냐. 한동훈이 윤석열을 밟고 이길 수 있겠냐. 그러지 않는 한 혁신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효과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황교안처럼 그 전체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적합도가 윤석열 지지율보다 더 아래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띄우려고 해봐야 국민적 정서 속에는 한동훈 이퀄 윤석열이고 한동훈 이퀄 김건희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맛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역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제1관역 윤석열, 제2관역 김건희, 제3관역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비대위원장이 호감도가 높으면 뜰 수 있죠. 맞죠. 근데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캐릭터 그럼 뭐가 있어요? 건방, 깐족, 중이병. 그렇지.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지금 저는 취임은 내일 한다고 해도 비대위원장 취임은 지난주 중반부터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컨벤션 효과 그때 열렸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까지의 한동훈의 행보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 것도 맞죠. 저는 윤석열이 이제 정치권에 대비하면서 1인 1실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별 실현을 다 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 노동자도 있고 뭐 있는데 한동훈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봐요. 1인 1실현. 거기다가 1인 1 건방 1일 1 5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측근 검사 출신을 갖다 앉힌다? 저는 이거는 자폭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정치를 못하고 지지율이 한 30% 초반에 맴돌 때 그래도 법무부 장관 하던 한동훈이는 뭔가 좀 스마트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윤석열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뭔가 사회를 보는 눈이 좀 커 보이고 그러면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이미지였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네. 근데 그 지지율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감 지수를 높인 또 하나의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딱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사람 없다. 그리고 생각도 없다. 맞죠. 한동훈마저 강퇴당하면 그 다음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설마가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잡아왔어요. 설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실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내쫓고 김기현 내쫓고 이런 정당의 국민들이 따뜻한 시선을 줄 리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 패거리는 좀 내로남불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국민을 잠시 속였어요. 조국 장관 이런 수사로.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수사를 아예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법 앞에 예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걸로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법 앞에 예외 없다고 해놓고 김건희 윤석열 등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걸핏하면 경로잖아요. 평소의 성품은 경로고. 저 김기현한테도 경로 얼마 전에. 소주는 진로인가?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위원회 열어서 취임하면 바로 26일 날 화요일 날 취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28일 날 지금 쌍특검 국회 본회의 상정되고 29일 날은 이제 비대위 출범이 될 걸 예상하고 민주당도 보니까 이번 주 27일 아마 수요일인가요? 그 공관이 뭐 이게 출범한다고 하고 이제 일정이 이번 주가 김건희 특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고 이준석 탈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2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겹치는데 한동훈 효과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 효과가 있으려면 이게 엄청 바람이 불 텐데 사실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공범. 그분은 바람 불면 좀 위험한 분이잖아요. 예. 바람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야리야리해서. 아니 그게 총선 때 바람이 불면 조직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 여권의 무슨 뭐 행정력 이런 거 또 금방 날아가요 바람에 다. 네. 찬바람이 불면 자 근데 이게 민주당 꽃놀이패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 김건희 특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켜서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를 해서 포토라인에 좀 세우고 그게 법 앞에 정의 아닙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정의 구현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 주는 게 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저희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의 구현만 하겠다. 오로지 사법 정의 구현. 네. 아우 총선과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문제는 그냥 한번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 받았을 때가 윤석열한테 나올까요? 안 받았을 때가 나올까요? 만약 김건희 특검을 받게 되면 관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니 그거야 그 두 부부의 문제니까. 예. 이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김건희 특검 올라왔을 때 무조건 거부권이라고 결정을 해놨던 것 같아요. 아니 식사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거부권 행사할게. 오빠가 지켜줄게. 나는 그럼 물론 무언의 무슨 무언이든 유언이든 간에 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내 사랑이 지극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우 사랑꾼. 나라 사랑보다는 아내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쪽에서 어떤 수를 내도 네. 저쪽 심리가 지금 불안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 멘탈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얼마나 그 후과가 있고 이게 안 좋은 건지를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거부. 지금까지 국회에 통과된 거 다 거부권 행사하듯이 그런 거부권의 n분의 1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이게 가장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갤럽이 얼마 전에 했던 건데 70? 이런 여론은 사실 드물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종합적 사고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닥쳐올 역풍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내 생각을 있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해버리는 거. 네.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대통령인데 뭘 누가 얘들이 나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시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걸로 촉발된 거는 총선으로 이어지고 저는 윤석열 임기 완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바로 조기 레임덕이 되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좀 설득하면서도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면 그런 여론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제가 모두 발언에서 조선일보 사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맞히는 것이 안 맞다 이건. 그 지지율 가라앉은 게 김건희 여사 등 니들 잘못 아니냐.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비판을 한 것을 보고서 아 이게 그 조선일보조차도 이제 너무 불안불안하구나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계속 때리고 있어요. 조선중앙동아가. 아니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는 않는 일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처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처신 등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해답이 일절 나오지 않고 반대로 가니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야, 그거 뭐 진보론인 줄 알았네. 나는 무슨 한겨레 경향 오마이 뭐 이런 그러니까요. 사설인 줄 알았어. 요즘 한겨레 경향이 더 심해요. 좀 얄밉죠. 요즘에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도 자체를. 그래서 저도 이제 한겨레 창간 주주거든요.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의 내로남불이에요. 왜? 최순실 특검도 자기들이 수사했잖아요. 윤석열, 네. 한동훈이. 근데 이게 무슨 독소조항이 있네 뭐 이야기하고. 독소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수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틀었냐면 생중계란 표현을 써버려요. 그렇죠. 생중계 아니에요.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도 다 언론 브리핑했어요. 네. 그 무슨 뭐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나와가지고 또 패션이 어떻다 하면서 그랬죠. 그 대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알죠. 우리가 그때 좋아했었지 그 양반. 그리고 이제 뭐 최순실 들어갈 때 그때는 브리핑을 하진 않았지만 카메라에 다 있으니까 어떤 청수부인가요? 어떤 분이 연명하네. 그것도 그냥 생중계는 됐지. 근데 그게 이제 브리핑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들 특검할 때는 브리핑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특검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낸 법이 아니고 최순실 특검을 복사하기. 거의 준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거든요. 그리고 특정 사안과 날짜와 이름만 바꾸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했던 그 수사가 독소조항이었다는. 근데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인정하려면 이런 논리적 합리성으로 주장을 하는 게 맞아. 이번 김건희 특검은 A가 김건희라면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A가 저지른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센 거지. 아, 그렇지. 하다가 뭔 범법 행위가 또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 조사하게 돼 있어. 굉장히 광범위하지 수사의 범위가. 차라리 그걸 좀 줄여달라고 하든가. 그러면 그게 주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품백 사건은 우리가 특검법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가 이제 예를 들면 범인이라면 이 사람이 저지른 다른 사건도 드러나면 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정점 바뀐 거. 뭐 그런 것도 조사할 수 명품백 있고. 수수 사건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추가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추가시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가봐서 하는데 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군대 또 가라면 괴롭지 않습니까? 감옥 또 가라면. 그 뭐냐면 추가 뜨는 거예요. 추가. 그거 뭐 추가 뜬다고 그래요. 네. 그렇구나. 검찰 수사를 마쳤어. 근데 뭐 하다가 다른 범법 행위가 드러났어. 그럼 추가 뜨는 거야. 그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돼. 참 어찌 됐건 네. 김건희 특검은 지금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번 주다 이번 주.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번 주가 됐어요. 네. 사상 최초 아닙니까? 영부인 관련한. 그렇습니다. 사상 최초.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탄핵됐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입니다. 예. 뭐 영부인쯤이야 뭐 범법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부인이라 그래서 못할 건 없는 거고 사실은 제가 윤석열 취임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윤석열 지지를 올리는 방법이 김건희 구속시키는 거다. 잘못한 거 있으면 구속시키면 대통령 보수나 뭐 진보나 이런 쪽에서 윤석열 멋있네 할 거거든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아들 다쳤어요. 근데 그거 결국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면 다 지켜줄 것 같지만 영원한 권력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마리 앙띠 누나는 그러다 뒤졌다고 배웠다님. 닉네임은 내가 말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길게 하면 조선 제일검 45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 제일검? 제일검. 네. 자, 다음에 흑수저님. 새날가족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하셨나요? 김건희 구속은 필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자, 여러분, 정청래 TV 새날 구독보다는 김건희 구속. 자, 방승기님 크리스마스에도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대구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이 도움은 안 되지만 푸나님과 새날 패널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에 정권 바꾸길 바라면서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힘들어요. 참, 자,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박찬대 최고 후원금 좀 채워주세요. 아직도 안 찼대요?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안찬대.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여기는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왜요? 몰라 두서가 없어. 교회 왜냐하면 저 본인이 직접 아니 근데 어. 교회 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 성악을 했더라고. 잠깐만 저 박찬대 최고 후원 계좌 있죠 위에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글씨 크게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해도 돼. 여기는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날 며칠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못 모아드리면은 응? 전화가 왔었네. 아 그랬어요? 와 왔었구나 전화가. 박찬대 TV 구독 좀 해주시고 박찬대 의원 후원 농협 301 후원금이 안찬대. 후원금이 안 찬대. 301-0195-2514-11. 아니 이재명 체제 최고위원한테 후원금이 안 차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박찬대 저가 있잖아요. 술 먹다가 졸아. 그걸 깨우거든요. 그럼 그 순간 뭐라고 아재 개그 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나 원래 이름이 박잔대야. 같은데. 그 순간에도 그걸 쳐. 이번에 보니까 교회 나가서 박찬대 최고가 부른 노래가 있더만요. 네네. 야 노래 잘하대. 야. 스타일이 거기는 클래식이고 우리 의원님은 몽짝 몽짝. 스타일이고. 네. 트로트. 맞아. 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진짜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후원금 넣지 마세요. 네. 또 넣지 말라고 해 넣어요 또 보면은. 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까 그 이야기 좀 했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을 경우를 한번 특검법? 상정해서. 특검법?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다음 주 정도 일어날 일이잖아요. 네네. 28일 날 김건희 특검을 통과했는데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디테일이 있게. 네. 네. 특검은 통과되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겠죠.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그러면 제2건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투표해달라.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언제 할지.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지. 왜 거부권을 행사했냐고.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은 이거 시간을 좀 끄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막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탈락된 사람들은 악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20명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꽃놀이표라고 그러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20명을 모아서 200명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 200 찬성 200표가 나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지.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지금 저쪽도 이제 비대위 출범하면 공관위가 뜰 거고 그러면 제2요구권이 넘어왔을 때 해결하지 말고 계속 기다렸다가 네. 저쪽 공천 끝나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 28일 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 말고 제2요구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할 건지 절대 할 당장 건지. 쓰지 않고. 좀 시간을 멀리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적 의원 뭐 3분의 2 그래갖고 그거는 무조건 200표예요. 무조건 200표요? 네. 제2요구권이요? 네. 이게 정치인들마다 조금씩 다르네. 그건 200표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200표 만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80명이 이제 있고 정의당까지 했으니까 20표 반란표들만 모으면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해요.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 근데 뜻밖의 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바로 이제 특검 협상에 들어가야 되죠. 누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검 구성하고 뭐 이게 다 뉴스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고 총선 한복판에 이제 특검이 뜨겠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고 그러면 김건희 압수수색, 소환 조사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탈당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검사 추천권을 쓴다. 요런 시나리오가 희박하지만 돌아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걸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지고요. 그 원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윤석열 지우개에 들어가거든. 총선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 걸고 할 때는 대통령 인기가 있는 집권 초반인데 지금 윤석열 보기만 하면 간표인이잖아, 간표인. 그럼 윤석열 지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개별 선거구별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윤석열과 거리두기 할 수 있을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한동훈을 내려보낸 거 아닐까? 그러니까 특검용이잖아요. 일단 한동훈이 총선 표용이라기보다는 특검을 일단 이 좌초시키는 역할을 예. 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첫 번째 과제가 그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왜 내보냈냐면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서울도 안 되잖아. 영남, 뭐 강남 이런 데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줄어들었잖아요. 검사 공천을 해야 되고. 근데 김기현 체제를 가지고는 그것을 명령을 수용할 수 있을까? 수명이라고 그러지. 명령을 받든다를.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할 부대, 직접 관리 지휘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에서 검사 공천용 비대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면 옛날에 인요한 혁신이 때 영남 피바다론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잘려나간 영남 중진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일설에는 영남 특히 TK 쪽에는 한 80-90% 바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마 썩은 나무 잘려나가듯 싹둑싹둑 댕강댕강 다 잘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막 최악이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으로 해서 만세 불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일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장제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다 친윤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를 다 친 거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사람들이죠. 아니 정치적인 그 정무감각이 진짜 이렇게 떨어지나 싶은데 저쪽은 머리가 나쁘고 이쪽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한동훈 비대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특검법 수용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라면 가능하죠. 우리라면. 그렇죠. 윤석열은 종합적 사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런 거. 그렇고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언론들이 이런 그걸 보도를 가지고 대노했다잖아요. 경로했다고. 경로.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그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받을 이유가 없고. 네. 애초부터 저쪽에서 제안할 이유가 없고. 여기 그런 거죠. 이쪽이 이제 아다리에 걸려갖고 뭐냐면 아다리 전문 용어네. 그러니까 바둑 두시 알잖아요. 네. 아다리에 걸려가지고 이게 원래 김건희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을 받을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먼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버리면 김건희의 어떤 그 혐의 같은 걸 인정하는 꼴이 돼서 이것 때문에 한동훈한테 사실상 경로했다는 보도가 저렇게 나오면 저는 저걸 뭘로 봤냐면은 진짜로 경로했다기보다는 저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지. 수사 머리는 있을 수 있는데 정치 머리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무조건 거부권인데 왜 여지를 뒀느냐라고 경로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머리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하긴 그런 머리가 됐으면 나라가 이걸 낫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저는 그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 윤석열 이전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기력 머리는 좋았겠죠.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했겠죠. 그리고 이제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법문 외워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수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가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집단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보도로 나오니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이 한동훈과 어떤 그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한테 힘 실어주려고 일부러 한동훈은 마치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말 한 적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도가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지만 우리 정치권은 그런 머리 안 된다. 안 되고 서울의 봄 보면 전두광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고 노태우 제6.29 선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퇴임 안전보장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거는 후계자를 저는 낙점한 것이 아닌가. 후계자로. 그렇게 강력하게 저는 추론합니다. 와. 그러면 이거 서울의 범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상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자기 색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이밀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나이 든 사람이 보수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권 23페이지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검찰총장하고 사람 많이 잡아들이고 대통령 막 구속시키고 이랬던 경험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나를 닮은 또 다른 검사 출신 정치인은 한동훈이야 하고 저는 후계자로 낙점하지 않았을까. 전두환이 노태우를 낙점했듯이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 안 해본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 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따라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그게 원희룡 비대위원장 썰이 상당히 근거 있게 나돌았었거든요. 그럼 원희룡은 한동훈한테 지금 사실상 밀린 거죠. 밀린 거죠. 권력 싸움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엎어치기 되치기 한 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못 먹어도 좋아. 떨어져도 좋아. 이재명 대표 개항으로 갈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계산의 밑자락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은 실패할 거야. 낙마할 거야. 그러면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묶었어. 비록 총선에서 실패했지만 나를 다음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원희룡이 개항까지 갈 것 같은 뉘앙스는 아니던데.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의 관종형이 있잖아요. 네. 기자가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그런 식으로 답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무모하면 무모한 용기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떨어질 걸 알면서 그렇지만 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어. 선당후사했어. 이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무기로 삼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 보도도 일각이 나오거든요. 없습니다. 전혀? 네. 네버? 네. 그러면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총선 때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 치르면 네. 지원 유세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럴 텐데 네. 저번에 지방선거 때도 그것 때문에 개항으로 막 급하게 돌아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갈 수 있습니다. 개항에서 선거 뛰면서. 정청래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마포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살짝 갔다 오면 됩니다. 거기 마포는 누구 나올 거야? 태영호도 지금 마포로 간다 그러는데 태영호? 조용합니다. 네. 네. 사위가 조용합니다. 이게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국민의힘 꽃도 그렇고 자기들도 해볼 거 아니에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분화방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두 개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 강남 3구 빼고는 민주당이 다 우세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포 같은 경우는 마포 가부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52.6 대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22% 차이가 나던데 은평이 제일 높고 근데 이제 그걸 사실 맹신하면 또 안 되죠. 참조는 하는데 12월 달에 굳어진 거 있잖아요. 이것이 총선 때까지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보도를 하나 봤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모 국회의원이 네. 보도가 그렇게 모 국회의원이에요. 누군지 몰라. 부가 아니라 모였군요. 모 국회의원. 그럼 세 사람인데 세 사람. 부가 아니라 뭐야? 근데 모 국회의원이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서 민주당 위기다라고 해요. 네. 거짓말이죠. NCND.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긍정이잖아요. 아닙니다. NCND는 시인도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선동질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분석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월화수목금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표하는 건 목요일 금요일만 한다면서요. 네.
그렇다 보면 그때 한동훈이 언론의 스포트를 제일 많이 받은 날 네.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한 10% 많이 결집을 해갖고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거를 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용을 쓰는 거죠 지금. 포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실제로 또 일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 아랜서치 거는 한동훈의 적합도가 윤석열보다 한 4, 5% 떨어지는 걸로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제가 그것도 페이스북에 갖다 놓고 비판을 했는데 지지율이 좀 오르면 한동훈 효과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럼 한동훈의 역효과라고 쓸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잖아. 아니 한국 경제가 폭망하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한동훈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으면 떨어지면 한동훈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쓸 거냐고 앞으로. 언론들 좀 너무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된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인용 보도 안 하잖아요. 여론조사 꽃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민심을 국민의힘은 모를 필요가 있어. 아 그런가? 네. 그런가? 몰라야 돼. 근데 보수 유튜브에서 한 여론조사는 포탈에 띄워 한동훈 이재명 이겼다고. 아니 그럴 필요가 있어. 그리고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 합쳐가지고, 합산했다면서. 야 정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론이 띄우고 싶어하는 건 그거잖아요. 민주당 갈라치기로 김부겸 전 총리 만났고 정세균 총리 만나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은 지금 이제 다시 페달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별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대 50 최소 못해도 한 40대 60 정도 되는 여론의 어떤 지지고 볶음이라면 근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90대 10 정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력이 안 생기고 내가 내 캠프에 한 40명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따라오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주저앉은 상태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이제 신용 불량 상태라고 그러죠. 파산 상태. 그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까먹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 불처럼 일어나갖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 최소한 20명이 한꺼번에 탈당하고 이상민처럼 그리고 신당 나간다 하면 이게 동력이 생길 수 있는데 자기 친낙기였던 사람들까지 다 소명에 동참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 나갈 실 거라고 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분이 박근혜 사면론을 1월 1일 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초에. 그래서 사실은 급전직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알 수 없는 신당 창당이에요. 그럼 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만나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낙석 효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쪽 대선 주자를 바라는 건가요?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박차고 떠나면 민주당 반대 진영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분은 무슨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길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참 많이 외람되네요. 그러니까 언론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낙연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흐름 속에 이제 보도가 쭉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삼총리 얘기도 그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세균, 김부겸이 또 이낙연 만나가지고 또 이재명 고립될까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레발들을. 근데 두 총리 같은 경우 일단 신당 창당 반대지 않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최대한 선의를 해석해서 친낙계, 소위 비명계들을 공천을 탈락 많이 안 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방법은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선을 못 붙이고 친낙계인 사람들을 단수 공천해 달라 그런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 못 하죠. 그러니까 속내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못 하죠, 표현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면서 그 사람 막 지지해가지고 경쟁자 막 떨어뜨려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불공정 경선이잖아,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금 경선을 시킨다는 게 지금 이번 선거의 방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런 거 있죠. 단수 공천이라는 게 사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비교가 돼서 후보가 있긴 한데 아예 경선은 의미가 없을 때. 그러니까 총선 공천의 원칙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역 불출마 여기는 전략 공천, 단수 공천입니다. 영입 인재 이런 사람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너무 격차가 커요.
근데 경선 후유증만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경선을 붙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해당 행위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꽃에서 관심 지역구들 여론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경쟁력을 감퇴시킨 거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본인 지역구를 스스로 험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그쪽 캠프가 아니었어도 대선 때 열심히 뛰고 그리고 검찰이 말도 안 되게 구속영장 치면 대표 지키고 대표를 막 지킨 다음에 당내에서 투쟁하는 건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은 제가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호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당원들의 1차적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유권자 생각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 대선 때. 근데 국민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본인 생각을 바꿔야죠. 평상시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당원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막 크게 안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이 아니었던 분들에 가까워요. 그게 지금 2년 다 되도록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김우영 지금 그 논란이 그런 거잖아요. 서울에 출마하고 싶은 이유가 이재명 대표 영장 치기 전에 체포 동의안 가결된 거 보고 분노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대표를 검찰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감옥 가라 했던 것만큼 해당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 그러면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때처럼 반란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그거는 친명이다 비명이다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란표가 나온다면 한두 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도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다른 측면인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처럼 반란표가 대규모로 나와버리면 광풍 불겠죠? 네. 지지층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 다 떨어뜨리자 이 분위기가 네, 생길 거라고. 그렇죠. 이럴 때는 조용히 있는 게.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체포 동의안 그것 때문에 저도 살면서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것도 생방송 직전에 그 결과 나오면은 멘탈이 무너질 정도. 그 후에 여러분들 그 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단식이 있었고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대다수 당원들은 그런 기억이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거든요. 이걸 지우려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근데 지금 이제 아예 이미 버린 몸이라고 IBM 옛날에 그런 그 농담도 있었잖아요. IBM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소위 말하면 대거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좀 심하다. 어떻게 이게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과 상식인지 비원칙과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반명이요.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대놓고 그렇게 하냐고. 그럼 경선 전략에서 하수 중에 하수죠. 우리 찍지 마세요라고 호소하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정말 진짜 막 원흉처럼 보이는 사람 조용히 있잖아요. 언론에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 단식하다가 국회 왔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 머리도 없어 아주. 아이고. 자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여론에 관심 많이 받는 시기가 있고 한동훈 입으로 분명히 어떤 막말이나 실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지금 28일 날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동훈의 입장이 나올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때 박수 받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네. 입장하고 취임할 때. 그다음부터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27일 날은 그 이준석이 탈당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걸 보고 더 이상
국민의힘에 못 있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삭 죽게 하기 좋은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돼. 네. 이삭 줍는 네. 이준석. 이삭 줍는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지금 피크점이라고 보면 네.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는 날이 피크를 찍고요. 그다음부터는 네. 이제 내리막길이고 네.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준석한테 아쉬운 눈빛을 차량하게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좀 순간이 올 도와줘. 겁니다. 네. 총선 참피하게 생겨서 총선 참피하면 네 책임이야. 뭐 남 탓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남보르 간이님 감사하고 이화진님 이 시대의 참 산타인 민주당을 살린 참 정치인 정청래 끝까지 지지합니다 하셨고요. 서울아시님 28일 국회 일정에 본회의가 빠졌다고 어느 방송에서 그 일정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어찌 된 건지요?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예요? 28일 국회 일정에 본회의 빠졌다고 하는데 네? 그럴 리가요. 뭐 빼먹었겠죠? 누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실무자가 빼먹었겠지. 28일 국회 일정에 본회의가 빠져 있대요 지금. 미리 예정된 일정에. 제 일정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내일 방송에 알려드리고요. GEH님 감사합니다. 자, 지국천왕님 정청래 최고위원 안 오셔도 대표님 지역구에는 승리합니다. 저희 인천시민 민주행동 있습니다. 민주행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청래 최고도 전국 지원 유세를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 지역구 걱정한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는 이재명 대표 지키는 분들이 있고 자, 여러분 믿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양문석 박사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양문석 박사 안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멘트량이 늘었습니다. 네. 자, 제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당원이 최고다 65회 방송 마치고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의원님은 잠깐만요. 네. 1월 1일이 쉬세요. 아예 방송 없는 걸로 공표가 나와요. 1월 1일도 월요일인가요? 예, 똑같아요. 그날은 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1월 1일 7시 40분에 음. 담배식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중앙당에 현충원을 갑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 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1박을 하고 음. 그 다음 날 2일 날 양산 평산인가? 네. 뭐지? 평산마을. 평산마을. 네, 거기를 갑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 이 방송은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2주 후에 다시 오면 또 후원금 모아야지. 그러네. 야, 그렇구나. 올해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네. 자, 고생하셨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